원칙을 잘 알면 가장 좋은 건 당장 잘 낫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원칙대로 놓으면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파악하고 방법을 바꿔볼 수 있어요.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침 놓은 것보다 2년 후에는 더 잘 놓을 수 있고 3년 후에는 더 잘 놓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책에 있는 침 10개 그냥 다 따라 해보고 하면 원래 그렇게 선혈이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혈의 원칙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선혈하는 원칙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S, 스페시픽하게, 스페셜하게, 딱 그 통치혈, 변증과 상관없이 특효혈 이런 혈자리들이 있잖아요. 뭐 낙침의 낙침혈이다. 뭐 테니스의 뭐 수삼리다. 뭐 그런 혈들 있잖아요. 뭐 무릎이 땡길 때 위중이다. 그런 혈들은 알아놔야죠. 이거는 필히 알아놔야죠. 이거는 뭐 선배든지 뭐 책이든지 특효혈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는 늘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. 뭐 동시가 됐던 뭐 유파를 가리지 않고 특효혈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. 뭐 고혈압인데 이첨이다. 발열하는데 이첨이다. 뭐 이침이건 채침이건 가리지 마시고 특효혈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. 근데 특효혈에 논다고 하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. 특효혈에도 침을 또 잘 놔야 돼요. 그 얘기도 오후에 한번 해볼게요. 침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.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소홀하시는데 변증을 약에만 해요. 심지어 인턴들은 변증을 하고 나서 약이랑 연결이 안 돼요. 변증은 기체라고 그러고 약은 당기수산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변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변증을 하면 변증은 뭐 기체라고 그러고 약은 보조기탕을 주고 변증은 실증인데 약은 허증약을 주고 이거 말이 안 돼요. 변증이 되면 약도 그 변증에 따라서 줘야 되고 침도 거기 맞춰서 넣어야 되죠. 그래야지 이게 한의학을 배운 의미가 있잖아요. 변증은 이렇게 했지만 요통에는 이렇게 침 놓는 거래 하고 놓으면 그게 무슨 양의학이지 한의학이에요. 병이랑 약이랑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단순하게. 그래서 변증을 해야 돼요. 변증은 뭐 허실 따라서 보사도 결정되고 오장변증에서 어떤 경락을 취할지도 결정이 되고 또 유금 뭐 풍산지 뭐 어혈인지 담음인지 봐서 또 거기에 많은 혈자리들을 알잖아요. 저 같으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습사가 있다, 부종이 있다. 그러면 태백을 사예요. 그리고 또 뭐 열이 있다, 노궁소부, 후계, 합곡, 어제 이런 데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담이 있다, 담이 걸린다. 전 통증 얘기만 하는 겁니다. 제가 통증 환자를. 그럼 뭐 풍룡, 족삼리 이게 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거든요, 우리가. 근데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까먹었는지 그 인터넷 딱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순경추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제가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순경추혈. 아픈 부위의 경락을 따라서 추혈하는 거고요. 특히 한국에서 오행침을 많이 놓기 때문에 순경추혈의 개념이 중요하죠. 뭐 사실 허리가 아파도 사암식 놓는 분들은 목에 임파선에 이렇게 그 구슬 같은 게 있으면 대장장격을 놓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순경추혈은 소통을 시킬 경락에 원위치혈을 한다라는 거죠. 이것도 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. 패런이랑 순경추혈이랑. 그다음에 뭐 저는 특별하게 해부학에 기반한 침수를 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보통 이제 로컬 포인트가 됩니다. 관절에다 침을 놓고요. 이 근육은 순경과 로컬의 중간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뭐 무릎 관절에 병이 났을 때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이나 전경근이나 이렇게 약간 떨어지죠. 근데 딱 그 아픈 부위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죠. 이건 근육에다 침을 놓는 겁니다. 특히 저는 이 근육 침법을 되게 중요하게, 둘 다 중요하게 여겨요. 이 아픈 관절, 그 반월판이 찢어졌다. 그러면 반월판 근처에다 침을 놔줘야 그쪽에 혈액이 열심히 가서 찢어진 반월판을 회복시키는 거죠. 반월판은 특히나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. 그 머슬도 아까 근육 봤잖아요. 허리가 아프지만 그 옆에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가 문제거든요. 그 근육들을 뭉친 게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. 그러니까 이 조인트와 머슬 침법이 제가 특별하게 하는 거고요. 나머지 3개는 아주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. 그냥 요대로 5개를 환자가 딱 오면 머릿속에 그리면 처방 구성이 되는 거죠. 한약처럼. 뭐 이게 스페셜 포인트는 이렇게 뭐 외로궁이나 숄더 페인에 뭐 척성청계 쓰는 혈이잖아요. 척성청계.
그다음에 패런 다이그노시스는 이렇게 뭐 요통이 있을 때 신전격을 쓴다든지, 그다음에 뭐 신허, 간신음허에서 생기는 요통이 제일 많잖아요. 그다음에 급성요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을 몰아내는 거풍하는 혈자리를 쓴다든지, 한약이랑 딱 일치하잖아요. 그다음에 이게 이 열성 관절염에는 참 좋은 자리가 이 소부예요. 이렇게 열증이 있을 때. 이런 건 이제 한야로 치면 뭐 황현, 황금 이런 거 써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. 이게 화경의 화열이잖아요. 화경의 삼부열이라 그러죠. 화의 성질이 세 개 다 모인 오행침에서 쓰는 방법이고요. 뭐 소부만 좋냐? 어제도 좋고 노궁도 좋고 소개도 좋고 다 열을 내리는데 좋은 자리고. 태백 이거는 삼부열이거든요. 또 오행열에서 오행침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. 이게 토경의 토열이잖아요. 그러니까 태음습토를 내려주니까 관절이 많이 붓고 무릎이나 뭐 팔꿈치든 어디건 부종이 있을 때 쓰는 혈입니다. 뭐 어혈이 있을 때는 어혈방, 태백태연보, 곡지어제사 이런 거 놓죠. 그래서 이 변증을 잘 해야 됩니다. 이 통증 환자가 오면, 우리가 이제 통증 환자가 오면 이 통증의 위치도 물어보고 위치가 변하는지, 그 다음에 통증이 어떻게,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좀 경험을 많이 쌓으십시오. 이거 자세히 문진을 하세요. 그 다음에 통증이 어떻게 완화되고 악화되는지, 그 다음에 다른 뭐 제너럴한 컨디션을 파악해서 변증을 제대로 해야 돼요. 이거 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시험만 보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통증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느냐, 그러면 어혈일 가능성이 많죠. 기체는 무빙 한다 그랬는데 이 담이 움직이는 거랑 달라요. 기체는 어떻게 무빙 하냐면요, 기체로 아픈,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통증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해서 어깨 뭉치는 거예요. 목이랑. 그러면 이 아픈 자리가 어쩔 때는 목이었다, 어쩔 때는 날개 쪽이었다, 어쩔 때는 좀 등 쪽이었다가 변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이 아프고, 그런 의미에서 무부입니다. 기체의 위치가 변하는. 근데 담은 어때요?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. 진짜 오늘 여기가 제일 많이 아픈데 조금 한 뼘이 더 간 것 같고, 어디가 아픈지 또 잘 몰랐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꾹 찌르면서 아프고, 그런 의미에서 무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이 달라요. 그다음에 바람은 이 무부한다 그러지만 이 바람이 삭변한다. 이 뭐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무부한다는 것보다는 아주 빨리 통증이 생겼을 때,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통증은 이 풍을 원인으로 보죠. 뭐 어혈도 있을 수 있고, 뭐 외상이 있다 그러면 외상 같은 거 없이 있을 때 풍을 많이 변증한단 말이에요. 이 페인 로케이션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. 픽스 됐어도 기체일 수도 있고, 옮겨 다녀도 어혈일 수도 있어요. 딴 것도 봐야 돼요. 그럼 통증의 양상을 전 자세히 물어보는데, 통증이 이렇게 샤프하게 막 찌르는 듯이 아프다, 그리고 또 밤에 많이 아프다, 이러면 이제 어혈 쪽이겠죠. 그럼 기체는 밤에 많이 안 아픈가? 여기는 모든 통증이 밤에 다 많이 아파요. 어혈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의 통증은 저녁 시간이 되면 많이 아파요. 잘라 그러면 많이 아프고요. 하지만 어혈은 더 그게 도드라지겠죠. 그냥 딱 이렇게 뭐랄까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경향을 보셔야죠. 그 다음에 기체나 이 바람, 풍은 쑤시죠. 이 쏘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, 찌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하죠. 경상도 사투리 우리하고 뻐근하고, 이런 게 이제 바람과 기체에 의해서 일어난 통증이 보통 표현하는 거죠. 염증이 있는 건 쉽죠. hit이 있는 건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좋아, 따뜻한 반응이 이런 뜨겁고 후끈후끈하고 환자가 열감을 느끼고, 그 다음에 플렘, 담은 무겁고 붓는 느낌 같은 게 들고, 그럼 이게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또 변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럼 요거 따라서 뭐 조구풍룡을 놓을지, 뭐 족삼리의 합곡 사관을 놓을지, 뭐 소부 노궁을 놓을지, 뭐 태백태연보 어제사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. 물어보잖아요. 따뜻하게 해서 좋아지는지 히스로 좋아지는지, 이거 아주 일반적인 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너럴 한 거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.
이렇게 어혈을 변증하는, hit을 변증하는, 이거 다 우리 분진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여기 이제 한약이건 예제로 제가 처방을 써봤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건 뭐 요통이라서 꼭 쓰는 것도 아니고 어깨 아파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통증이든지 변증에 많은 혈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급성일 때 사기에 초점을 둔 처방이고요.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전기가 허한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맞춰야 돼요, 거기. 근데 대부분의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 전기가 허한 걸 바탕으로 새로 사기, 뭐 외상, 뭐 어혈, 기체 담음이 새로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둘 다 고려해야죠. 허실을 따지는 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쉽지 않죠. 통증 환자에서 허실은 대체로 겹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선후와 경중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발목을 뼈서 왔다. 발목은 실증이에요. 하지만 전기는 허증이에요. 침을 잘 조절해야죠. 그래서 선표 후치할 수도 있고 너무나 전기허가 심하면 침도 정말 살살 놓고 약으로만 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쉬라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 판단하시는 거를 사실 가장 기초적인 기초 때 학부 때 배우는 거거든요. 그래서 허실 판단은 제가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저는 허실 판단인 것 같아요. 치료의 선호를 결정하고 내침의 강도를 결정하고 간신 음화의 통증은 통증의 로케이션이 보통 깊숙이 아프다 그래요. 서양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반월판이 찢어져도 살짝 찢어져 가지고 급성적으로 막 열증은 없는데 계속 만성적으로 아픈 게 여기에 해당하죠.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도 우리 한방용어로는 공통 이런 말 쓰잖아요. 공통. 텅 빈 것 같은, 허리가 아파도 여기 막 누가 만져주면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통증, 이게 간신의 뭐 통증이란 말이에요. 그다음에 비기혀, 비양어 통증의 가장 특징적인 건 사실 널페인보다는 사지 무력이죠. 힘이 없는, 소화가 너무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. 그다음에 어혈, 저기 혈허가 되는 건 뭐 밤에 심하고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쥐가 나는 거죠. 쥐가 나는 거는 혈화로도 올 수 있지만 기체로도 올 수 있고 풍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넘니스도 사실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 혈화로 많이 변증을 하죠. 여기 따라서도 약은 뭐 독가기산사 쓸지 뭐 변비탕을 쓸지 이게 달라지죠. 거기다가 처방도 똑같이 달라지는 겁니다. 뭐 간신 음어에다가는 뭐 태계열 같은 데는 저를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뭐 기어, 뭐 혈어 거기 맞춰서 변증해서 약을 쓰듯이 침을 쓰자는 얘기입니다. 요게 요 페란 다이그노시스를 얘기한 거예요. 요거 요런 거는 이제 어혈방이니까 이거 알아두셔야죠. 그러면 잘 안 될 때 뭐 이거저거 해봐도 안 될 때 어혈 쪽으로 바꿔서 침을 놔주면 또 거기서 또 고비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요런 패턴은 어혈로 보고 놔야 되는구나. 근데 그게 학교 때 배운 이게 변증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게 이제 임상이죠. 그래서 느낌이 오죠. 아, 요런 패턴이 어혈이겠구나. 그리고 책에 나온 대로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요. 이건 어혈방 쓴 논문인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그냥 침 놓은 거랑 어혈방 놓은 거랑 비교를 했더니 어혈방 침 놓은 사람들이 더 잘났다 하는 논문입니다. 그 다음에 채널은 뭐 어깨 통증에서는 뭐 그냥 루틴하게죠. 왜냐면 다 대장경이니까 곡지 합곡을 꼭 놓죠. 그 다음에 머슬과 조인트에 침 놓는 걸 제가 관동침, 근동침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근동침의 근이 근육입니다. 그 근육에 움직임을 주는 침이고 이거는 관절에 움직임을 주는 침이에요. 제가 키네릭 침법에서 쓰는 용어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 바탕에 있는 게 이 5가지를 이렇게 써놔요. 그래서 여기다 침자를 제가 써놨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손쉽게 써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. 하지만 이 패턴이랑 채널은 잘 진단하셔야죠.